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의 온도를, 저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격벽 처리를 각각 해 가지고 하나가 이상이 생기더라도 하나 이상 생기면 전체가 뭐 이렇게 천몇백 원짜리 날아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8개 정도로 쪼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쪼개가지고 각각 충방전을 하면 굉장히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고 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각 충방전을 하면은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렬과 병렬을 같이 사용하는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소 탱크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작게 해서 격벽 처리를 하자, 터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기체를 회수해서 다시 연소실로 넣는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리튬 이온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리튬 이온 자체에서 어떤 기체를 갖다가 발생을 하면 그것 자체도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유출시키는,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 안에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 문제는 배터리 팩에서 거기서 그 기체를 갖다 따로 빼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죠. 기체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긴급 사항으로 보고 빼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공기로 유출을 시켜버리든지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리튬 배터리의 발열을 측정을 하는 방식, 발열을 갖다가 몇 도시부터 몇 도시가 안전한데 그 이상을 했을 때 이상 경고등이 들어와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예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을 차단시키거나 그 부분에 대해 격벽 처리 장치에 대해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경고등 불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몇 도시부터 몇 도시인데 이것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경고등이 차량에 들어오는 겁니다. 몇 번 배터리에 이상 과열이 감지됐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크게 화재가 나기 전에 이 부분을 차량을 즉시 멈추고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단 조치를 그쪽 부분에 완전히 전기를 차단시켜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격벽 처리를 완전히 밀폐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 냉각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에 다 들어갑니다. 에이사리도 뭐 드론뿐만 아니라 비행체, 배, 모든 냉각 시스템에 제가 그 에어컨 증발기식의 냉각 방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해서 압축된 냉매를 응축기를 통해서 바람을 내보내도 되지만 바람을 외부로 이렇게 빼가지고 응축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돼요. 그런 방식도 되지만은 이렇게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 어떤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그 냉매나 차가운 물이 흐르는 이렇게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금속관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늘을 냉매가 이렇게 압축기에서 압축된 냉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차가워지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응축기가 필요 없이 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팽창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를 통해서 하는데, 증발기의 이제 관 구조는 아주 미세한 관이라 그랬잖아요.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을 만큼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미세하게 돌리고 거기를 사이로 해서 차가운 물의 관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미세한 구조로서, 그것도 미세관으로서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발생한 차가운 공기는 송풍 방식으로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든 어디든 간에 그렇죠, 열을 식혀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공냉식으로 팬으로 식혀주고, 팬이나 그 통로를 통해서 식혀주고 뭐 통로를 통해서 쏴줄 수도 있겠죠. 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가워진 물은 여기서 그렇죠, 그게 차가워진 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부동액이나 차가워진 것을 부동액이나 냉매를 물을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물 재정 탱크를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코일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도 상관없고요. 코일 방식으로 감싸가지고 그러니까 미세한 관을 통해서 코일 방식으로 물이 돌아오면 그렇죠, 훨씬 더 차가워지겠죠. 아니면 그 공기를 한꺼번에 차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를 입출력, 물을 우리가 순행식으로 차갑게 하는 시스템에 입출력을 관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빠르게 돌아서 빠르게 식혀주는 구조. 열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식혀주는 거죠. 그럼 이제 공냉식과 순행식을 통해서 동시에 열을 식혀줌으로 온도를 훨씬 더 열을 잘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냉식과 순행식의 이 방법을 같이 사용하셔서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발기의 관의 구조를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로 해서 서로 대중소, 틀린 사이즈로 해서 보다 냉각을 압축기를 소형 냉각기를 압축기를 좀 하나 더 늘려가지고 다 압축기 구조를 가진 냉각 시스템. 이것은 에어컨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압축기 용량을 좀 크게 늘리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냉매를 보다 많이 생산해서 하나의 또 다른 압축기 또 다른 냉매가 거기를 흐르는 거예요. 또 다른 냉매가 이렇게 기존의 그 증발기가 하나의 관이 아니라 또 다른 옆에 붙어가지고 두 개나 세 개, 뭐 그 이상도 하셔도 돼요. 회사 마음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굵기의 미세관을 같이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열도 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강하게 냉각이 됩니다. 이 방식은 뜨거운 그 온매가 흐르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뜨거운 온매가 이렇게 서로 대중소의 사이즈가 틀린 관을 통해서 증발기를 통해서 흐를 때 공기를 이제 데워주겠죠. 그 온풍기를 사용했을 때는 압축기에서 뜨겁게 그 온매를 고온 압축해 가지고 그대로 약간 덥게 하는 지역, 이렇게 데워지는 지역이겠죠. 그것이 금속관이 됐든 히터 코일로 감아서 데워지는 그 공간을 그 터널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매가 데워져 가지고 미세한 증발기 구조에서 회전 코일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 관의 직경이 틀린 이런 식의 두 개나 세 개 정도 되겠죠. 그것을 같이 배치해 가지고 온매 양을 좀 늘려갖고 빠르게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차가운 물을 뜨겁게 하는 이 온매의 에어컨 증발기식의 온풍기, 그건 이제 송풍을 하면 온풍기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가운 물이 이게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 데펴지고, 그것을 다시 데펴진 상태에서 아주 뜨거워지진 않겠죠. 데펴진 상태에서 히터, 그 전기 주전자 있죠. 어쨌든 히터 방식의 히터 코일은 서로 가운데 굵기가 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코일이 중간이 두꺼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코일에 이렇게 코일 자체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두꺼워지는 구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열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코일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열을 강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파동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압력밥솥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 무선전자 모든 이렇게 히터기로 해서 열을 데우는 방식에는 다 들어갑니다. 산업상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저 공기를 뜨겁게 해서 온풍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만 이제 그러면 그 온매를 통해서 공기가 덮여졌으니까 거기서 살짝만 데워주면 되는 거죠. 살짝만 데워주면 이제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뜨거운 바람을 이제 그 온도를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 들어가는 전력의 양을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전력을 아주 강중약으로 해봅시다. 이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그러면 구리선의 두께가 틀린 거죠. 그거 가지고 또는 구리선의 두께가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하자면 구리선의 두께가 강중약이었을 때는 그래서 선이 많아지고 전력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온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히터기에서도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온도를 결정하는 히터기를 너무 뜨겁게 하거나 강중량으로 가스불처럼 전력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하는 히터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소형 구조로 해가지고 각종 산업상의 모든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 방식 또는 이런 공냉식이 있어서 제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또는 또 히터 방식이 있어서 제 방식을 온풍기로 하시든 뭐든 간에 제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런 정수기 부분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겨울에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약간의 히터기를 살짝 작은 히터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공기를 그 주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를 현재 이렇게 8개 정도 회사 마음 되겠지만 보다 작은 크기로 분할을 해가지고 충방전에도 좋고 하나 고장 나면 이렇게 천몇백 원짜리 날아간 이런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슈퍼카페시타나 이런 저 방식의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 여러 개의 결합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금속 소재의 배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콘덴서기용 배터리기면 전원 공급 장치가 되는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이게 그 중에 금속 소재를 만들었을 때는 나노 굵기도 가능하고 입자 굵기로 대중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절연팩으로 패하시면 이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전원 공급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전원 공급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자동차로부터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으면 그 상태에서 여기다 충전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게 전원 공급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몇 개로 현재 배터리보다 좀 작은 크기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슈퍼카페시타 배터리의 결합, 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합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